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방금 소개받은 신주용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정밀의료든 웰니스케어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밀의료든 그러니까 지금 의료의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유전체 쪽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정밀의료 프로젝트도 지금 가면 유전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유전체가 아니라 지금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제목은 이렇게 거창한데 그러니까 질환을 어떻게 사전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I인 헬스케어라고 해서 인공지능에서 AI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회사도 여기 보면은 루닛이라는 회사가 포함이 될 정도로 외국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 회사들의 기술력은 인정을 하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상업화 솔루션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영상에 대해서 많은 걸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신약 개발이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리딕션, 디지즈 프리딕션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쪽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AI가 할 수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뭐 당연히 진단도 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CT나 MR 이미지를 가지고 뭐 병변을 표시를 해준다거나 질환을 예측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들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유전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약을 추천해주는 정밀의료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디지즈 프리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일을 시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료기관에서 뭔가 응급실이든 ICU든 보통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환자가 ICU에 들어온 다음에 뭔가 페이털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의료진이 보통 MAT 팀이 뛰어가서 빨리 CPR을 하시던 뭔가 약을 주시든 응급 처방을 계속해서 그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AI를 통해서 페이털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어브노멀한 현상이 있다는 걸 예측을 해서 그거를 미리 처치를 해서 그 페이털 이벤트를 억제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뒤에 가서 뛰어가서 CPR 하는 영상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해봤고 또 다른 계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찾다 보면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곳이랑 IBM이 이렇게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라는 거를 한 4, 5년 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IBM에서 상업화는 왜인지는 그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왓슨만큼 크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선 뭘 했냐면은 NICU, 그러니까 신생아 ICU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환자들한테 옆에 보면 당연히 ICU니까 페이션트 모니터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페이션트 모니터가 붙어 있어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뭐 당연히 센서를 다는 거에 따라서 맥박의 호흡수에 혈압에 뭐 심전도에 여러 가지 생체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하고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병원에서 그럼 이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느냐? 안 합니다. 불행히도. 병원에서 페이션트 모니터를 붙여놓은 이유는 단지 하나 워닝을 띄워줘서 의료진이 뭔가 워닝이 나왔을 때 뛰어가서 처치를 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있고 이 데이터들은 그냥 다 버려지고 플로우 시트에는 보면은 그냥 분당 아니면 2분에 한 번씩 정도로 로그만 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구를 통해서 뭘 했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을 했습니다. 전부 다 저장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 그 특정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24시간 먼저 그 유아가 감염이 생길 것 아닐 거다를 예측을 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밑에 있는 저 URL들을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이게 왜 가능을 할 거냐?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앞에 있는 이런 바이탈 사인을 보면 결국 이 바이탈 사인을 측정한 이유는 단 하나지 않습니까? 뭔가 아프면 감염이 되면 열이 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열이 어떤 뭐 아주 심하게 났을 때나 의사가 보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시그널을 보고 있다가 열이 많이 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급해지면 뭔가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구나라는 힌트는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사람들도 연구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러면은 왜 국내에서는 못할 거냐라고 시작을 해서 제가 아산병원에 있을 때 이 연구를 의공학과 교수님이랑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ICU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미리 처치를 해서 의사들한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시간 뭐 1시간 뒤에 아니면 10분 뒤에 뭔가 특별한 페이탈 이벤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워닝을 띄워주고 의사가 시그널을 보고 판단을 해서 처치를 하거나 관찰을 하고 미리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페이탈 이벤트를 억제시키자라는 그 용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환자 모니터링 데이터를 다 모아서 대상으로 한 거는 심실부정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 심실부정맥을 했냐고 하면은 이 실제로 ICU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그 온라인상에 오픈되어 있는 심실부정맥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메디트로닉스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심실부정맥으로 했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산병원의 CCU, 그러니까 카디오 ICU에 있는 환자들의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돈만 있으시면 됩니다. 원칙은. 원래 그러니까 페이션트 모니터링 데이터가 센트럴 모니터로 넘어와서 그 센트럴 모니터에 DB가 붙어 있어서 그 로 데이터가 전부 다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필립스나 GE든 이런 회사들이 서버를 구입을 하면은 이 데이터를 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연구비를 따서 달라고 했더니 이리저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 이 서버를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하는 게 이렇게 구하는 건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역으로 의공학과 교수님이랑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뉴얼이라도 달라라고 해서 페이션트 모니터 뒤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동굴을 붙이고 무선 동굴을 붙이고 그러니까 시리얼 포트에서 와이파이를 쏴주는 거를 다 붙여서 페이션트 모니터 뒤에 있는 데다 이걸 다 붙여서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를 소위 말하는 후킹이라는 걸 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혈관계 중환실에 있는 15개에 있는 페이션트 모니터 뒤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별도의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보드를 붙였고요. 이 보드는 그 회사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붙이고 그 보드에 있는 데이터를 무선으로 쏴주기 위해서 시리얼 투 와이파이 모듈을 붙여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다 정리를 했고, 실제로 저게 뭐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랩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까지도 했고, 그래서 1년 반 정도 데이터를 계속 모았고, 지금 이게 논문을 쓰려고 정리한 테이블인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그 ICU 15개 병상에 환자가 여러 번이 한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셨고, 그 중에 이벤트가 있으셨던 분이 13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 멀티플하게 심실부정의 VT가 발생한 분도 있으셔서 레코드는 192개였고 실제로 환자의 N수는 136명이었고, 그 중에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를 단분을 빼고 ICD 단분도 빼고 VT가 실제로 아닌 분도 빼고 프로폴생 에러를 빼고 해서 그 그러니까 심장내과 전문의 이 심전도를 보시는 교수님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 리뷰를 하셔서 토탈 남은 게 41케이스가 남았습니다. 41명의 환자가 남았고, 그래서 케이스는 52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192케이스, 한 200케이스 정도 되니까 저희가 무지하게 박수치고 좋아했었는데 교수님이 너무 리뷰를 독하게 하셔가지고 다 날려버리시고 50케이스만 날리셔서 결국 논문을 좋은 데는 못 내고 적당한 데밖에 못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산병원 같이 이런 병원이 보면은 환자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중환자실에서 너무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부정맥이 발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마 다른 병원에서 해보시면 거의 비슷한, 국내 병원은 비슷한 숫자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케이스가 52케이스가 나왔고 컨트롤러, 그래서 그 사람의 스테이블한 상태의 5분 기록을 컨트롤로 뽑아서 결국 52케이스를 이렇게 케이스 컨트롤러 맞춘 다음에 3분의 1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두 학습을 시키고 3분의 1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용한 변수들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심박 변이도랑 호흡 변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보고 뭐
의공학 하시는 교수님들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심박 변이도에 있는 그 심전도의 그 시그널들의 차이 값들을 보고 민값도 쓰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쓰고 하는 여러 가지로 해서 하고 밑에 있는 빨간색인 건 호흡 변이도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p-value만 보시면 유의미한 게 있기도 하지만 결국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구분하는 건 불가능했고,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걸 써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딥러닝 같은 건 하지도 않고 이건 그냥 아주 심플한 뉴럴넷이고 그냥 여러분들도 아무나 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럼 어떻게 나왔냐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그 심박 변이도만 썼을 때는 인풋이 11개였고 결국 AUC 값을 보시면 0.75 정도 나왔고, 호흡 변이도만 봤을 때는 변수가 3개였는데 AUC 값이 0.83 정도 나왔고, 두 개를 조합해서 14개의 변수를 다 썼을 때는 AUC 값이 0.93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이상의 데이터를, 실제 리얼 데이터를 모았고 실제 리얼 샘플을 가지고 AUC 값을 봤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지금 아산병원에서는 이 결과를 알고 계시고 이걸 확장을 하겠다라고는 한참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안 하고 계시고요. 아주대병원에서 박래현 교수님이 이거를 알고 계셔서 박래현 교수님 아주대병원의 데이터를 지금 그 페이션트 모니터를 파는 회사한테 컨택을 다 하셔서 데이터를 서버를 직접 구입을 하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셨거나 못 하셨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의공학과랑 해서 데이터를 뽑는 건 의공학과 분들은 힘든 일이 아니시라서 아마 데이터를 모으시면은 아마 박래현 교수님이 아주대 걸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데 저널에 나갔고, 그러니까 논문은 이미 퍼블리시 된 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 논문에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병원 중환자실에 실제로 적용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걸 기반으로 해서 ICU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 중환자실에 그 모으고 있는 플로우 시트에 있는 데이터만이라도 분당 데이터만이라도 다 긁어 모은 상황입니다. 다 수집을 했고, 지금 그래서 그 심실부정맥이 아니라 일단은 그 중환자실 담당하는 교수님이 원래 그 폐 쪽을 하시는 분이라서 지금은 폐질환에 관련된 환자들 중에 폐가 아니라 갑자기 그 질환이 생각했는데 특정 질환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라 그 질환 환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그 환자들 중에 그러니까 데릴리움이 생기는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데릴리움을 미리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심실부정맥을 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상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용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이스메이커에 저런 알고리즘을 달거나 아니면 페이스메이커랑 연동되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페이스메이커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앱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똑같이 이렇게 1시간이 아니라 10초 전에 알람을 줘서 페이스메이커를 자극을 미리 약간만 탕 하고 작은 시그널을 주면은 심장 리듬을 정상적으로 틀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심장병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런 앱 요즘에 차고 다니다가 센서를 차고 있다가 1시간 전에 알람이 오면은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1시간이면 어디 병원이든 다 가서 외래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디테일한 심전도 검사를 해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정말 제대로 입원을 하시든 치료를 받든 약을 드시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기업체들이랑도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아까 처음에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유전체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고 소중한 데이터인 건 사실인데 유전체 말고도 실제로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유전체를 가지고 정밀의료든 모든 거에는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